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정에서 꺼내들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는 건데 각각의 경우 헌법재판관 몇 명의 찬성이 필요한 건지 최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국회 측의 탄핵 심판 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결정문 작성과 선고 전에 재판관들이 의견 조율을 거치기 때문에 저는 일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6명 이상만 찬성하면 인용됩니다. 탄핵 심판 인용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그보다 적으면 기각됩니다. 탄핵 심판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인데 현재 재판관 8인 체제이기 때문에 3명이 반대하면 기각입니다. 나머지 하나의 경우는 각하입니다. 각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나오는 결정입니다.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 하는데 만약 기각과 각하 의견을 합해서 3명이 넘으면 기각으로 처리됩니다. 어떤 경우든 헌재의 판단이 나온 즉시 효력을 갖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시나리오도 관심입니다. 만약 기각이나 각하 결론이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지만 파면되면 즉시 관저를 비워야 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은 이의 제기 절차가 없어 주문 선고 시점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헌재의 기각 결정 후 곧바로 청와대에 출근해参모들과 오찬을 하며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고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각종 권한도 모두 회복됩니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면 곧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헌재는 결정문 첫 장에 11시 21분이라는 선고 시각까지 적으며 파면 시각을 못 박았습니다. 당시 관저에서 선고 생중계를 지켜봤던 박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이후 곧바로 이사 준비에 나섰고 사흘 만에 삼성동 사저로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지금의 한남동 관저를 비워야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5년 동안 공직 취업도 제한됩니다. 또 형사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장에서 빠졌던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분간 사면이나 복권도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형법상 자격을 회복하더라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투입 경위와 정치인 체포조 의혹 등 쟁점 사안들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의 송곳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재판관들은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증인 9명에게 집중적으로 캐묻기도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증인 16명을 17차례 신문했습니다. 주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국회 등 계엄군 투입,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관련 사항 등을 질문했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쟁점은 국회 활동 방해 여부였습니다.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과 김영두 재판관은 9명에게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싸고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증인이 들었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재판관 8명 가운데 김형두 재판관은 증인 13명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특히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제시하며 30분 동안 증언을 되짚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시를 막 했는데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참 한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그 좀 잘 이해가 간 거거든요. 정영식 재판관은 증인 8명에게 질문했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로 재판 진행에 관한 발언을 했습니다.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의 질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집중됐습니다.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다만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은 11차례 변론에서 증인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는 111일 만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 윤 대통령의 구속과 석방이 이어지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정지되는 등 전국이 요동쳤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탄핵소치 이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차례 표결 끝에 국회에서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로 접수되면서 탄핵 심판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검찰 특수통과 판사 출신 등으로 꾸려진 대통령 측 변호인단, 그리고 전직 헌법재판관을 필두로 구성된 국회 측 변호인단이 처음으로 대면했습니다. 지금부터 2024 헌납 8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한 제1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6명으로 시작한 심판. 나머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권한대행에 오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명만을 임명한 건 또 하나의 변수로 꼽힙니다.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권 논란 속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이후 변론기일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석하면서 온 국민적 관심이 쏠렸습니다. 2달에 걸쳐 진행된 법정 공방. 마지막까지 계엄의 정당성과 불법을 다투는 논리들은 양측 모두 한 차례도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 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방송과 신문은 물론 유튜브로 더 생생하게 전해졌던 탄핵 심판 111일. 윤 대통령의 구속과 구속 취소, 법정에 이어 광장에서도 탄핵 찬반 양측이 대치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주목받는 선고날이 될 전망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